맞죠? 5초. 5, 4, 3, 2, 1. 자, 빈칸이 문장 맨 끝에 있죠. 그리고 뭐가 있다? 마침표. 그럼 뭐가 나온다? 안녕하세요. 임시현 토익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토익 시험을 앞두고 기출문제들을 변형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챗GPT를 이용하여 약간 좀 변형시킨 것들인데, 자, 그러면 바로 풀게요. 자, 그런데 먼저 풀기 전에 뭐한다? PDF 파일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뭐한다? 강의 영상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쭉 보면은 앞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은 이렇게 선택지가 비슷한 문제들, 선택지가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을 보고 무슨 문제? 품사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품사한 문제들은 보통 토익 강사들이 5초짜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뒤 관계를 보고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더 플러스 뭐가 와야 되나? 명사 와 있죠? 몇 번일까요? 3초. 3, 2, 1. 정답이 D번. 아닙니다. 자, 이거는 D번도 명사고 더 플러스 명사죠. 그런데 A번도 명사야. 설립자, 설립자, 설립. 그쵸? 해설 좀 해봐야 되는데, 그쵸? 자, 안드레아 길버트 씨는 CEO이자, 그쵸? 에어로스타 로켓의 CEO이자, 뭐다? 그쵸? 설립자입니다. F번답 A번.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앞에 뭐가 있다? 소유격. 이츠가 4번의 소유격이죠? 뒤에 있는 메뉴. 무슨 사? 명사. 옵션 무슨 사? 명사. 이거를 잘못 봐가지고 소유격 뒤에가 단어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니까 명사, 메뉴, 형용사, 빈칸에 부사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명사가 연달아 2개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빈칸 뒤에 있는 메뉴라는 단어는 당연히 명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 무슨 사가 된다?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겠죠?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거다? 부사에서 ly를 뺀 거다. 그쵸? 부사에서 ly를 뺀 거. 몇 번 답? A번. 그래서 다양한 메뉴 옵션.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3번을 볼게요. 딱 보니까 무슨 문제? 품사 문제. 자, 빈칸이 뒤에 있는 버전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버전은 무슨 사? 명사. 앞에 뭐가 있다? 더. 그래서 더 나오고 여기 뭐가 와야 된다? 형. 그리고 명.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부사에서 ly를 빼면 형용사인데 부사가 없죠. 그리고 ly를 빼면 형용사가 없어. 이럴 때 형용사 자리에 뭘 쓸 수가 있다? 이럴 때 형용사 자리에 ed나 ing를 쓸 수가 있어요. ed나 뭘 쓸 수가 있다? ing. ed나 ing를 끝나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 ed는 과거분사, ing는 현재분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ed는 다가는 거, ing는 하는 거. 그런데 단어를 잘 모르겠다. 자, 먼저 해설해 볼까요? revise가 수정하다. 수정된 버전 C번, 수정하는 버전 D번. 당연히 그렇죠. 수정된 버전은 몇 번다? 답이 C번입니다. 이걸 한 스킬 하나 알려줄게요. ED를 써야 될지 ING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한 70% 정도는 뭐가 답이다? ED가 답입니다. 70%는 뭐가 답이다? ED가 답이에요. 거의 대부분. ED가 한 70% 정도 답이니까 단어를 모르겠다. 단어를 알면 당연히 수정된 버전이 그래서 C번을 선택하면 되고 단어를 모르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뭐 한다? ED를 찍으면 좀 더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4번을 볼게요. 자, 빈칸대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왜? 더부터 어디까지? 웨어하우스까지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뒤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웨어하우스가 창고라는 무슨 사? 명사. 무슨 말이 된다? 형용사. 자, ed, ing가 올 수 있겠죠. 근데 abandon 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럼 뭘 찍으라고? 그렇죠. ed를 찍으라 그 말이야. 이해되세요? 이게 다 기출문제라니까. abandon이 버리다 그 말이야. 버리다. 알겠죠? 그럼 버리고 있는 창고가 아니라 버려지게 된 몇 번다? 타입 B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무슨 자리에? 형용사 자리에. 자, 이번에 5번 볼게요. 5번. 빈칸에서 끌어줍니다. 전치사 이하는 뭐가 될 수 없다? 주어가 될 수 없다. 전치사 이하는 주어가 될 수 없다. 뒤에가 동사가 있죠. 그러면 전치사 이하는 앞에 있는 빈칸을 꾸며줍니다. 그쵸? 선생님 족보도 수도 있는데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빈칸에 뭐가 와야 된다? 당연히 무슨 자리? 주어 자리니까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 명사가 A번 또 명사이지만 명사 F번 답이 C번이죠. 우리가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애들아 가사명사 30개 외워 이거 시험에 나와? 안 나옵니다. 그게 다음 때 나오는 보장이 없어. 이 중에서 가사명사를 고르세요. 그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나도 잘 몰라. 어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겠어?
그쵸?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외울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한 건 알아. 주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명사. 명사 몇 개 있다? 2개.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명사에게 s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명사가 셀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 있으면 단수 명사를 쓰고 어가 없으면 뭐 쓴다? 복수 명사를 쓴다 그 말이야. 몇 번다? 그래서 답이 10번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몇 번? 답이 10번이라고. 자, 그럼 족보노트를 잠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족보노트 몇 번에 겠냐면 선생님이 만든 족보노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블로그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족보노트 7번을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토익의 스킬입니다. 선택지에 명사가 두 개 있을 땐 어가 있으면 단수, 어가 없으면 쓴다? 복수를 써주면 됩니다. 기억합니다. 어가 있으면 단수, 어가 없으면 복수.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modification이라는 명사가 두 개 나왔죠. 그쵸?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인데 앞에 어가 있다, 없다? 없다. 어가 없다는 것은 뭐 하다 보니까 여기 복수가 와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 명사에게 s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 수업을 듣고 잘 알겠다. 여기까지 1번. 자, 이번에 6번을 볼게요. 자, 비동사가 나왔죠?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다. 비동사 뒤에는 거의 100%, 99%, 약간 1%그 문제는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만 나오는데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옵니다. 임쌤이 혈액형이 B형입니다. 무슨 형이라고? B형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형용사. 그 사이에는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족보에서 잠깐 볼게요. 비동사 뒤에는 이형식 동사인 비동사 뒤에는 보호로서 주어가 무슨 사다? 명사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 보충 설명하는 거 무슨 사다? 형용사이다. 그래서 이걸 외웁니다. 비형, 비부형. 다시 말하고 비형, 비부형. 예외가 있는데 이게 다음에 나오면 알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온다. 그 사이에 뭐가 나온다? 부사가 온다. 이해되세요? 그럼 6번에 앞에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다. 그쵸?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란 말이야. 이 뒤에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사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부사에서 ly 뺀다. 형용사에 뺀다. 그쵸? 답이 10번. 순응하는, 지키는. 근데 여기다가 T번 쓰면 안 돼요. 형용사가 없을 때, 형용사가 선택제, 형용사가 없을 때 분사를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자동사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형용사가 없을 때, 여기가 지금 빈칸의 답이 형용사인데 선택지에 형용사가 없을 때 뭐 쓴다? 분사를 쓴다. 자, 이번에 7번을 봅니다. 자, 앞에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다. 그쵸? 비동사들은 뭐 쓴다? 형용사. 그런데 앞에를 보고 푸는 것이 아니다. 뒤에를 봐줘야 되겠죠? 뒤에가 보니까 이 단어, inconsistent라는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쵸? 전치사가 와가지고 뭐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면 비동사 뒤에 단어가 하나, 둘. 당연히 얘가 뭐가 된다? 비형이 아니라 비부형. 뭐라고? 비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몇 번? 그렇죠. 몇 번다? 답이 10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비형, 비부형. 뭐라고? 비형, 비부형. 자, 이번에 8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선택지가 비슷하죠. 그쵸? 자, 이거는 토익 스킬만 알면은 몇 초? 거의 3초에서 5초에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맞죠? 5초. 5, 4, 3, 2, 1. 자, 빈칸이 문장 맨 끝에 있죠. 그리고 뭐가 있다? 마침표. 그럼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 족보노트를 잠깐 볼게요. 족보노트 20번에도 있는데 문장 맨 뒤에, 토익에서는 항상 보면은 문장 맨 뒤에다가 빈칸을 하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사가 와서 동사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앞에가 목적어죠. 이 목적어가 복수명사인 경우가 많은데 복수명사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복수명사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연말 어릿 그러면 회계감사, 여기서는 회계감사 보고서 정도를 봐요. 파일은 뭐 한다? 제출하다 정도로 봅니다. 해석 좀 어렵죠? 그쵸? 초보자 들어. 그러면 연말 회계감사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잘 못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문장 뒤에, 다시 말하고, 문장 뒤에 목적어 뒤에, 다시 말하고, 문장 뒤에 목적어 뒤에 부사가 와서 동사를 수식한다 그 말이야. 앞에 있는 as를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빈칸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를 꾸며준다 그 말이야.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거 볼게요. 8번 문제는 좀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보니까 8번 문제랑. 그쵸? 왜? 빈칸이 어디 있다? 문장 맨 뒤에 있다. 문장 맨 뒤에 있다. 소유격 명사, 명사도 올 수 있는데, 근데 너의 직장, 빠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명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면 무슨 명사가 돼야 된다? 복합 명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무슨 사가 온다고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쵸? Your workspace, 목적어가 있고 앞에 있는 cool이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뭐가 나온다? 부사. 너의 근무지를, 직장을 빠르게 냉각시킨다. 냉각시키기 위한.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장 뒤에 목적어 돼요. 항상 보면은 문장 맨 뒤에다가 빈칸, 그리고 마침표로 끝날 때 부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 말이야. 문장 뒤에 목적어 뒤에 무슨 사? 부사. 이해되세요? 10번 봅니다. 딱 보니까 무슨 문제? 동사 문제죠. 그쵸? 동사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빈칸 뒤에가 뭐가 보인다? 추동사가 보인다. 그쵸? 그쵸? 3초만 맞을 수 있는 문제여야 됩니다. 몇 초? 3초. 몇 번일까요? 정답은 답이 D번입니다. 자, 왜 D번이냐면은 뒤에 투동사가 있다는 것은 수동을 남지합니다. 뭘 남지한다고? 수동. 투도 원래 무슨 사가 있다? 전치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보더스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적보더스 몇 번에 가 있냐면 40번에 가 있죠.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고 부사, 전치사, 투동사, 마침표가 온다. 다시 말하고 수동태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부사, 전치사, 투동사, 마침표가 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생님 투동사가 있으면은 바로 뭐 한다 보니까 등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동사들은 정의됐습니다. Would you like to, hope to, decide to. 그렇죠? 그런 걸 제외하고 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투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수동태였습니다. 거의 99% 맞습니다. 그래서 이토씨가 요청을 했다 그러면 뒤에가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돼요. 목적어. 그리고 투동사가 와야 돼. 누구에게 뭐 하도록 요청한다. 근데 누구에게란 말이 없지. 그래서 올 수가 없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말해야 돼. 뭐 한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D번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다 무슨 문제? 기출문제이다. 자, 11번 봅니다. 11번도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 품사 문제인데 앞에가 뭐가 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수동태. 뭐라고? 수동태.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 그래서 명사가 올 수 없다. 수동태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부사. 뭐가 나온다고? 부사. 아까 얘기했죠? 수동태 뒤에는 부사, 전치사, 투부정사, 마침표. 시작. 부사, 전치사, 투부정사, 마침표. 이런 걸 알고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줘야 독해할 때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걸 모든 거를 막 해석해서 풀고 하니까 독해할 때 10문제 찍었네, 20문제 찍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번 12번 봅니다. 이것도 무슨 문제? 동사 문제죠. A, B, C, D가. 그쵸? 그러면 지금 보니까 10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란 말이야. 다 동사 문제. 그런데 뒤에가 뭐가 있다? into, 무슨 사? 전치사. 그럼 뭘 찍으라고 무조건? 무조건 수동태 찍는 거야. 찍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가 답이라니까. 몇 번 다 그래서 D번.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뭐가 있다? ed. 비동사 플러스 뭐가 있다고? ed. 이런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번엔 13번을 볼게요. 13번 딱 보니까 무슨 문제가 또? 품사 문제죠. 앞에 뭐가 나왔다? respond. 그쵸? 동사란 말이야. 응답하다라는 동사. 그러면 이건 일반 동사입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합니다.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 쓴다고? 임쌤이 혈액형이 B형. 그러면 자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 타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목적으로서 명사가 나와요. 이걸 보고 무슨 동사?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B형 자부 타명. 뭐라고? B형 자부 타명이 됩니다. 몇 번? 그쵸? 이건 몇 번이다? 답이 D번입니다. 자,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다.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respond라는 동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자, 우리 적보너트를 잠깐 볼게요. 자, 적보너트 28번과 29번을 보죠. 그러면 일반 동사 뒤에 빈칸이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 구별 문제이다. 그쵸? 여기 뭐가 있다? respond to, comply with. 이렇게 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시작되는 수거들은 동사와 플러스 전치사로 이루어진 수거들은 무슨 동사? 자동사다. 그 말이야. 이해되세요? 알겠죠? 그리고 증가, 상승 이런 동사들도 무슨 동사? 자동사.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동사들 출장 가다, 행동하다, 움직이다, 행동하다 이런 것들 다 무슨 동사? 자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respond들이 항상 to가 나오는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럼 어떻게 응답한다? 신속하게. 자, 14번 봅니다. 자, proceed 나왔죠? proceed. 이거는 가다의 의미겠습니다. 가다. 진행하다, 진행되다.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다시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어떻게? 신중하게. 몇 번 답? D번. 다시 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되어 있죠? proceed 해가지고 뭐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proceed 진행되다. 순조롭게. 그쵸? 순조롭게.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는 자동사들입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들이 뭐가 나온다? 부사. 타동사들은 뭐가 나온다? 명사. 비동사들은 형용사. 몇 번? D번. 15번 쉬운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다? 수익이 증가하다. 증가했다는 뭐가 있다? 동사가 있죠. 증가, 감소는 무슨 동사? 증가, 감소는 다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부사. 상당히 증가했다. 상당히 증가했다. 뒤에 이런 것들을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됩니까? 해석하면은 다 망한다. 어디서? 독해에서. 자, 이번에 16번을 볼게요. 딱 보니까 무슨 문제? 동사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 자리라고 나도 생각을 할 뻔 했는데, 앞에가 for가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앞에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receipt,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쵸? 뭐에 대해서? travel, 출장에 대한 영수증. 이것도 말이 되죠. 그런데, 딱 보니까 purchase가 구매하다야. 구매하다. 그러면, 자, 출장, 구매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출장 동안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 다시 말하고 출장에 대한 영수증이 아니라 구매 물품에 대한 영수증. 이렇게 돼 있죠. 몇 번 답? 답이 A번입니다. purchase가 동사일 때는 구매하다. 명사일 때는 구매 물품이 있어요. 구매 물품. 그래서 그들이 출장 중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 몇 번? A번으로서 약간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빈칸이 동사 자리가 아니죠.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얘를 쓸 수가 없다. 잘못 보면은 수동태 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다음 번 to 동사를 쓰는 뭐뭐 하기 위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C번하고 D번은. 그러면 A번도 동사이면은 답이 될 수 없는데 얘가 뭐라고? 구매 물품들. 그래서 뭘로 쓰였다? 그쵸. 복수 명사로 쓰였다.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됩니다. 자, 17번을 볼게요. 전치사, 접속사, 얘는 부사, 얘는 전치사. 그쵸? 여기로 전화함으로써 만나 보니까 고객 서비스 직원과 만나 보니까 상담할 수가 있다, 도달할 수가 있다, 연락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ing? 3초. 무슨 ing? 그쵸? 몇 번? A번. by ing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18번 봅니다. A, B, C를 딱 봅니다. 딱 보니까 무슨 문제? 접속사, 전치사 문제 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좀 쉬웠던 문제가 됩니다. 뒤에가 뭐가 나왔다? access. 다시 뭐가 나왔다? access. 무슨 사? 이게 동사가 됩니다. 건물에 접근하다. 그럼 동사를 쓴다는 얘기는 앞에가 주어 자리,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뭐 뒤에 동사를 쓴다. 뭐 뒤에다가 몇 번? A번입니다. in order to 뒤에 동사에 원형을 써가지고 뭐뭐하기 위해. 자, C번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due to 무슨 사? 전치사. 결론적으로 to로 끝나면 전치사. as a result도 of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얘도 전치사가 됩니다. 자, 얘는 B번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수거죠. 예를 들어라는 수거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사? 부사가 됩니다.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단어나 세 단어로 이루어진 것들이 C번이나 D번처럼 뭘로 끝난다? 전치사로 끝나면 전치사고 전치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면 부사가 됩니다. 알겠죠? 19번 문장 제일 처음에 빈칸 있다. 20번도 문장 제일 처음에 빈칸 있다. 그쵸? 그리고 뭘 찾는다? 콤마를 찾는다. 콤마까지 네가 필요하다는 뭐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다. 몇 번? 3초. 3, 2, 1. 답이 A번밖에 없습니다. WH로 시작하면 무조건 접속사입니다. when, while, what, whenever, which 이런 것들 다 무슨 사? 접속사가 됩니다. A번 부사. 주어동사가 있잖아.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뭐가 와야 돼?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여기는 주어인 you가 빠져있는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고 여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B번 무슨 사? besides 게다가 부사. 부사 절대 올 수 없다. 두 단어가 붙어있다. 뭐하고 over.
ever. 자, 우리 족보노트에도 보면은 있는데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무사로 본다? 부사.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이쪽 있죠. how하고 ever, there하고 for, never하고 this, mean하고 while.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사? 부사. 두 단어가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것들은 무슨 사? 부사.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속사 자리에 부사는 올 수 없다. 20번 비가 예상된다라는 뭐가 있다? 조동사가 있고 콤마가 있다. 그럼 당연히 뒤에도 조동사가 있겠죠.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가 와야 된다. 접속사. 몇 번일까요? C 아니면 D번입니다. until도 접속사, although도 접속사. 해설 좀 해야 되겠죠? 해석을 해봐. 비가 올 걸로 비록 예상은 되지만 일요일 오후쯤에는 날씨가 하늘이 클리어. 뭐 한다 보니까 화창해질 걸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 몇 번? 그렇죠. 몇 번? 답이 D번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될지라도 몇 번 답 D번. 자, 21번 봅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 접속사, 전치사 문제입니다. 그쵸? 자, 10번처럼 어부로 끝났다. 무슨 사? 그러면은 당연히 전치사. 전치사라고 시작하고 전치사라고 시작을 하고 뭘로 끝났다? 뒤에가 더 명사라고 끝났다. 무슨 사? 그러면 얘는 부사라고 그랬죠.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A 아니면 B번인데 몇 번? 답이 A번입니다. 왜 A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as가 들어간 접속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족보로 들어볼게요. 자, 족보로 보면은 as가 들어간 접속사가 딱 두 개입니다. as, soon as하고 as long as. 이 두 개밖에 안 쓰입니다. 소개에서는. as soon as와 as long as가 접속사이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잘 나오는데, including 같은 경우는 뭐뭐를 포함해라는 전치사로 쓰이고 반드시 앞에 콤마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해요. including 앞에는 뭐가 나온다? 반드시 콤마가 나온다. 콤마가 나온다. 여기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improve, 개선이 되더라 뭐가 있어? 주어동사가 있다. 앞에 뭐가 나온다? 접속사. as하고 as soon as long as 두 가지밖에 없다. 몇 번 답? A번.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I 자리에 나머지는 올 수가 없어요. 22번. 자, 뒤에 보니까 호텔 비치를 방문하는 몇 번? 그쵸. 방문할 때 해야 되겠죠. 몇 번 다? B번. 해석상으로도 B번이지만 뒤에가 ing가 나왔죠. 그쵸. 자, 이럴 때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접속사긴 한데 after, before, when, why, since는 접속사인데 주어를 생략을 하고 뭐가 나온다? ing. 외웁니다. 정말 중요해요. after, before, when, why, since는 주어를 생략하고 나온다? ing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호텔 비치를 방문할 때 우산과 스포츠 용품들이 그쵸? 이용할 수 있다. 무료로. 엄브렐라 같은 경우는 뭐 우산이 아니라 뭐 파라솔 정도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문할 때 when 뒤에 뭐가 나온다? ing. after, before, when, why, since. 오케이. 잘 알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잘 듣고 있다. 수업 1번. 23번. 또 문장 첼체에 뭐가 나왔다? 빈칸. 그럼 무슨 문제? 접속사 아니면은 무슨 문제다? 전치사 문제이다. 콤마 찾습니다. 콤마까지 동사 있다 없다? 동사가 없죠. 무슨 사?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3초. 3, 2, 1. 몇 번 다? 그렇죠. A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B번은 무슨 사일까요? B번은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수거. 무슨 사라고? 부사.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수거. 무슨 사? 부사. 대시 들어가 있다. 무슨 사? 접속사. 얘네들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24번 봅니다. 뒤에를 봅니다. 앞에도 조동사가 있지만 뒤에 뭐가 있다? You will stay. 조동사 있다 없다? 없다. You stay가 아니라 you will stay. 너의 체류란 말이야. 너의 체류. 그럼 무슨 봐야 된다? 전치사가 봐야 된다. 그쵸? 몇 번? 답이 C번. 같은 동안이지만 while은 WH로 시작하니까 접속사. 그쵸? 당신이 체류하는 동안에 필요한 어떠한 지원, 도움을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쉬웠던 문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 접속사 전치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WH로 시작하면 무슨 사다? 접속사이다. 자, 이번에 125를 볼게요. 자, A, B, C를 보니까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것 같죠? 그렇죠? 자, 뒤에서 앞에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에 의해 소유된 앞에가 사람이다, 사물이다.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 사람이다, 사물이다. 그렇죠? 사물이죠. 당연히 그룹이니까. 그럼 뭐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물이니까 위치가 와야 됩니다. what은 왜 올 수 없다? what은 답으로 잘 안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아주 안 나온 편은 아니지만은 what 앞에는 명사가 올 수 없어요. 우리 조건노트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who 앞에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who는 소유관계로서 뒤에가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바로 뒤에 동사가 온다는 것은 빈칸에 뭐가 와야 된다? 위치, 불완전한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와야 됩니다. 알겠죠? 26번 봅니다. 자, they search whose what. 이것도 무슨 문제? 그쵸. 관계대명사 문제 같아요. what은 올 수 없다. what 앞에는 명사가 올 수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 번, that search whose가 있는데, whose가 있으면은, 우리말로 을을 넣어보세요. 한번, 부서의 직원들. 말 되죠? 을을 넣어서 말이 되면 나머지 해석 안 해도 돼요. 몇 번 더 그래서 답이 10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건을 봅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whose는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whose 앞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둘 다 올 수 있는데 을을 넣어보면 됩니다. 매니저의 리더십. 리더십이 훌륭한 매니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무조건 을을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29번, 26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뭐 한다 보니까 등록을 했다. 그쵸? 워크숍에. 그냥 그래. 그런데 굳이 다 해석을 안 하더라도 여기다가 을을 넣어가지고 부서의 직원들이 등록했다. 이렇게 몇 번? 답이 10번입니다. 소유관계. 자, 27번 볼게요. 27번 봅니다. 자, 뒤에가 뭐가 있다? 그들이 받았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 무슨 사?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3초. 3, 2, 1. 몇 번? 답이 T번입니다. 얘는 if 낫의 의미가 있죠. 부사. 알겠죠? 부사. 자, 그러면 앞에를 보면은 우리 조건노트가 있는데, 조건노트 몇 번에 가 있다? 56번. 별표 한 3개. 기억합니다. WH로 시작을 하거나, 대시 들어가 있거나, 도가 들어가 있거나, if의 반대 뭐도 접속사다? unless. 그쵸? if, unless 이런 것들이 접속사이다. as 들어가는 것은 2개. as, long as와 as, soon as가 있다. 아까 했죠. 그래서 접속사 문제가 알고 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개념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무슨 뭐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등 접속사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28번을 볼게요. 후이아가 앞에를 꾸며주죠. 그럼 빈칸에 뭐가 와야 된다?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람. 그렇죠? 그런데 뒤에가 has. 동사가 뭐가 붙었다? s가 붙었다. 그럼 빈칸에 뭐가 와야 돼? 사람인데 단수가 와야 된다. 사람인데 단수. 몇 번일까요? 몇 번? 답이 10번입니다. 자, 토익에서 맨날 나오는 게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공식입니다. 이걸 좀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토익에서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다니까요. 자, 어디에 있다? 71번. 토익에서는 who 앞에 도주 아니면 anyone만 나온다. 도주 아니면 anyone. 도주 후 복수, anyone 후 단수. 각 두 가지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anyone who를 한 단어로 하면은 whoever. 그리고 anyone who나 whoever 뒤에는 단수 동사가 옵니다. 그럼 여기도 보니까 후제가 단수 동사 s가 붙었으니까 단수죠. 몇 번? 10번. anyone으로서 3초짜리 문제. 자, 29번 봅니다. 29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몇 번일까요? 정답이 B번입니다. needs라는 첫 번째 동사, 랩탑이 필요하다. 또 연락을 하다. 두 번째 동사가 있죠. 그래서 빈칸에는 이런 접속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부사절 접속사가 올 수가 없어요.
정답이 있으면 왜 그럼 B번입니까? whoever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이거 있죠? anyone who를 대신해서 whoever라고 하는데 명사절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whoever가 명사절 접속사로서 문장 처음에 주어 자리에 오면 콤마가 없이 동사가 속에 나옵니다. 티켓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영화를 볼 수 있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럼 여기도 랩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연락을 해야 한다. 자, 뭐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해돼요? ever. whoever.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속에 나온다. 뭐가 없다? 콤마가 없다. 자, 135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빈칸은 사람이 와야 될까요? 사물이 와야 될까요?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직원 핸드북에 따르면 적어도 2년의 근무를 한 사람이 지원할 수가 있다. 휴가. 그럼 사람을 뜻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 뜻하는 게 몇 번? 답이 A번입니다. 이것도 토익 적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도주하고 후를 잠깐 했는데 도주가 뭘로 쓰인다? 뭐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고 뭐뭐하는 사람들로 쓰이는데 여기 드러났죠? 도주가 뭐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주 with 뭐뭐를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고 도주 with 뭐뭐를 가진 사람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특히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도주 후죠. 그런데 적어도 2년 정도의 근무를 서비스를 한 사람들만이 그래서 몇 번? A번입니다. 31번을 볼게요. 모든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쭉 있는데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올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가지고 한쪽이 긍정이면 한쪽이 부정이 돼야 돼요. 기억합니다. 여기 족보에서 해야 되는데 올도, 이분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가지고 한쪽이 긍정이면 한쪽이 뭐가 나왔나? 부정이 와야 된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긍정이 와야 돼요. 여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계좌 관리를 더 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정이 와야 돼. 더 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별로 없었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게 뭐라고? few가 됩니다. few는 무슨 의미가 있다? 부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명사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도주하고 anyone하고 few가 있습니다. few는 뭐라고? 거의 없는,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해되세요? 정말 중요해요. 토익은 뭘 좋아한다고? few를 좋아한다. 그래서 한쪽이 긍정이면 나머지 한쪽 뭐가 와야 한다? 부정. few는 부정을 나타낸다. 자, 오늘 수업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은 좋아요 눌러줄 수 있으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인사!